이번 시간에는 5.6절 분해 공간, 동일화 공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5.5절 상공간 있죠. 상공간과 같은 개념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상공간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써가지고 공역에다가 위상을 줬죠. 위상을 줬는데 그때는 이제 함수 사용해서 뭐 위상을 주는 데피니션을 써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 공간, 동일화 공간, 상공간 이 세 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좀 직관적으로 주는 건데요. 자, x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x에 이와 같은 동치관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우리 집합론 시간에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현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이걸 모르면 뭐 대수학이나 해석학, 위상수학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 기하학도 마찬가지고. 현대 수학의 어려운 내용들이 보통 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써가지고 동치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 항상 또 뭐 동치류를 만들 수 있죠. 이퀴벌런스 클래스, 그죠?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모아놓은 집합을 Y라 그러죠.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X의 파티션, 분할이 되죠. 그죠?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다 모아놓으면 파티션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했었는데 1에서부터 31까지의 날짜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7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나요? 그럼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이 예를 들어서 1, 8, 15, 23, 29 이런 게 다 같은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원소가 되죠. 같은 이퀴벌런스 클래스에 속해요. 이런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몇 개 있어요? 0부터 6까지 7개가 있죠. 그래서 0부터 6까지가 같은 요일들이죠. 0일 때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1은 화요일, 뭐 2는 수요일 뭐 이렇게 그죠? 그 요일에 속한 날짜들이 되는 거죠. 이건 집합론 시간에 많이 해봤는데 자, 그럼 Y는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죠? 집합인데 무슨 집합? 파티션. X의 파티션이 되는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Y에다가 이제 위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V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의 집합이 돼요. 그죠? Y도 집합의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의 집합들이 다 X의 원소들을 적당히 몇 개씩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들이에요. 그래서 V가 Y에서 열린 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그 아까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다 유니온해주면 다시 X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랬을 때 이게 X에서 열린 집합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V를 Y에서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위상을 갖는 공간 Y 이거를 X의 디컴포지션 스페이스 분해 공간이다. 이와 같이 하고 쓰기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상집합이죠. 상집합 X 오버 이와 같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X 오버 이와 같은 상집합 표시 그대로 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분해 공간이다. 자, 방금 이제 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개념이 아직도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더 설명하면요. 유니언 V란 뭐냐? 유니언 V란 V에 속한 동치류들을 다시 유니언해 준 거죠. 모두 합집합이에요. 즉 유니언 V란 뭐냐? 동치류들이에요. 동치류들을 유니언해 준 거야. 그 동치류들이 V의 원소들이 다 집합이에요. 이게 동치류가 집합이에요. 그런 걸 유니언해 주면 뭐가 되느냐? 즉 그런 원소 하나하나들을 다 풀어 쓴 거죠. 이게 바로 유니언 V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X의 부분 집합이 되죠. 이거는 X의 부분 집합. 이게 X에서 열린 집합이면 요 라지 V를 뭐라 그러자? Y에서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81 정리해보죠. X를 위상공간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동치관계라 그러고 x에서의 동치관계라 그러고 x를 이렇게 x 오버 틸다 x 오버 저 웨이브 x 오버 웨이브로 분해 공간을 만들면 이거 상집합이니까 상집합으로 가는 쿼션트 맵이 있죠. 쿼션트 맵 Q 내추럴 맵이에요. 이거 내추럴 맵이라 그러죠. 우리 집합론 시간에도 그러고 뭐 대수학 시간에도 그러고 x에서부터 x 오버 요거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가는 즉 어떻게 하냐 여기 원소 x에 대해서 여기는 뭘 정해주죠? 이퀴벌런스 x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대응시켜주는 여기는 집합이고 이거는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그런 표준 사상 내추럴 맵을 상함수라 그러죠. 이 쿼션트 맵이 되는데 이 상함수가 우리 지금 얘기한 이 내추럴 맵이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운 그 상위상을 만드는 함수, 상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필요충분 조건, 이게 증명이 필요충분 조건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보죠. 자, V가 요 분해 공간, 분해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정의가 뭐냐면 유니언 V가 X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V가 여기에서 열린 집합이 되려면 요것들을 유니언 해준 게 이 집합에서 열린 집합이 되면 돼요. 그런데 유니언 V가 바로 뭐냐? Q의 인버스 V예요. 그죠? Q의 인버스 V를 해주면 V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다 유니언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Q의 인버스 V가 바로 유니언 V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니언 V를 이제 계산해서 속하냐 이걸 알아볼 건데 이게 바로 Q의 인버스 V랑 똑같다. 그래서 Q의 인버스 V가 여기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위상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면 뭐예요? 요 함수가 여기에 어떤 집합 V에 대해서 이게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 와서 연속이 되면 여기 위상공간이 뭐예요? 바로 상공간, 상위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의 인버스 V가 X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V가 상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갔는데 거꾸로도 돼요. V가 상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면 Q의 인버스 V가 X에서 열린 집합이 되고요. 그러면 유니언 V가 X에서 열린 집합이 되고 그러면 또 V가 분해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이와 같은 표준 사상이 바로 뭐가 된다? 상함수가 된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가 X에서 Y로 가는 상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원소 A, B에 대해서 A와 B가 이퀴벌런트하다라는 정의를 함수, 여기 함수값이 있겠죠? 함수값이 같은 거다.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 관계가 여기에서 뭐가 돼? 동치관계가 되고 또 이 동치관계로 분해 공간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분해 공간을 만들면 이 분해 공간이 Y와 위상 동형이 돼요. Y는 이 분해 공간과 위상 동형이 돼요. 자, 이게 좀 이따 이게 의미를 예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면 쉬운데 일단 여기서 증명은 자, 일단 분명히 이렇게 정의한 거는 동치관계 되죠. 이거 집합론 시간에도 이런 형태 많이 해봤죠. 이게 뭐예요?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지티브 되죠. 그래서 동치관계가 돼요. 그럼 이 동치관계에 의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구하면 함수 값이 같은 거에 대한 같은 함수 값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이게 함수 값이죠. 이게 함수 값 fx.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y에서부터 x 이퀴벌런트 x 오버 이퀴벌런스 이렇게 정해 주면 이와 같은 푸시라는 함수를 정해 주면 푸시 y는 f 인버스 y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푸시는 분명히 뭐가 되느냐? 전단사 함수가 돼요. 예, y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이게 좀 다이아그램을 잠깐 알기 쉽게 좀 더 그려보면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x에서 y로 가는 f라는 상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상함수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어떤 뭐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정했죠? 그럼 그거에 의한 여하튼 상집합이 있죠. 예, 여기로 가는 함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추럴 맵이 있어요. 내추럴 맵. 그죠? Q라는 내추럴 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해 있는 X에 대해서 여기 오면 이게 X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되는 거죠. 여기 속해 있는 X. 잠깐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까요? 여기에 속해 있는 스몰 x에 대해서 이걸로 보내주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상함수라고 그랬어요. 위상 공간이야. 여기 본래 위상 공간이 있고 여기 위상 공간 t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상공간을 줬죠. t 스타. 상공간. 상공간을 줬고요. 지금 여기는 뭘 줬어요? 분해 공간을 줬어요. 분해 공간. 분해 공간을 준 거죠. 분해 위상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호메오몰픽.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위상 동형이 된다는 거예요. 위상 동형이 된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럼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함수 푸시를 정의한 거죠. 푸시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한다? 여기에 있는 y에 대해서, 여기에 스몰 y에 대해서 여기 어떤 집합을 정의할 건데 이거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어떤 집합을 정의하냐면 직접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y에 대해서 이 y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하면 여기 원소가 되겠죠? f 인버스 y. 그 f 인버스 여기 y라는 집합, 여기 y라는 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나오죠? 됐어요? f 인버스 y. 그거를 여기다가 대응시켜 주자. f 인버스의 y라는 집합. 그거 해주면 여기 왔을 때 f 인버스 y라는 집합에 대한 이게 하나의 x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꼴이냐, 이런 꼴이 돼요. 이게 f 인버스 y가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원소가 된다. 즉 여기 푸시 y에 대한 함수값을 이렇게 주자. 이거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집합이니까 여기에 어떤 이퀴벌런스 클래스 꼴로 나와요. 이렇게 주면 이 함수는 분명히 전단사 함수다. 즉 y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고 f 인버스 y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고요. 또 전사함수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x로부터 온 뭐예요? 이퀴벌런스 클래스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x라는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 어떤 원소 x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의 함수값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 함수값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단사 함수가 되고 또 이걸 합성해주면 x를 fx로 보내고 또 푸시로 보내면 여기에 있는 x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나오느냐? 돼요.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푸시와 f를 합성해주면 q가 된다. 푸시와 f를 합성해주면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니까 이 q라는 뭐죠? 분해 공간으로 가는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죠.
연속이니까. 그리고 f는 뭐예요? 상함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연속함수가 돼야 돼. 그래서 푸시가 연속함수가 된다. 그리고 또 거꾸로 아까 했던 함수 역으로 잡아주면 푸시 인버스와 q의 합성이 f인데 이게 또 연속이고 또 이번은 q가 상함수니까 이게 또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전단사이고 푸시도 연속, 푸시 인버스도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즉 푸시는 위상동형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조금 이 정리 증명은 뭐 좀 어려운데 뭐 증명은 모르더라도요. 정리 5.81, 5.82 증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원소 자체가 집합들이라 좀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예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5.83 볼까요? 0, 2파이 0에서 2파이 폐구간이죠. 이거와 x, y 순서쌍들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즉 원이죠. 평면에서의 원에 있는 점들. 이거를 둘 다 이거는 실수의 부분 이상, 이거는 평면의 부분 이상으로 생각하죠. 실수에서 0, 2파이 이거고요. 또 이번은 이쪽은 반지름이 1인 원. 이런 이게 y죠. 이 y 이거는 x. 이랬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주는데 fx는 코사인 x, 사인 x. 즉 0은 어디로 가요? 0은 코사인 0, 사인 0 여기로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은 어디로 가요? 1. 파이는 어디로 가요? 파이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1, 0으로 가죠. 요 파이는 x표 칠까요? 파이는 여기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점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또 쭉 가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요. 이 파이가 다시 2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1대1 대응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0과 2파이가 같은 점으로 갔죠. 나머지 점들은 그냥 하나씩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 나머지 점들은 가장 같고 0과 2파이가 같은 걸로 함수값이 같은 걸로 가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같은 걸로 간다. 그러면 정리 5.82 바로 위에서 했던 정리에서 0과 2파이가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0과 2파이가 이퀴벌런트하고 나머지 원소는 같은 데로 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함수값이 같은 걸 이퀴벌런트라고 놓고 여기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릴레이션이 있죠? x에. 그 x들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0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0과 2파이가 돼서 이거는 2파이 이퀴벌런스 클래스랑 같고요. 그죠? 나머지 원소들은 자기 자신 하나씩만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모임은 뭐가 되느냐? 상집합은 뭐가 되느냐? X에 속해 있는 것들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다 모아놓을 건데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 싱글톤 셋이 나오고 한 원소 집합이 나오고 나머지 0하고 2파이는 같은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0이자 2파이 이와 같은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나오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을 써가지고 이퀴벌런트 하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분해 공간이 가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동일화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 동출에 속한 점을 여기 점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죠? 그래서 여러 개 점을 하나로 동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예제에서 0과 2파이
이런 점들은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자기 자신 놔두고 0과 2파이가 이퀴벌런트해서 동일시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을 같은 점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붙여. 네? 그래서 요 점을 여기다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이렇게 쭉 하나씩 대응해주고 나중에 쭉 가는 동안 여기 갈 거죠? 이게 바로 어디서? 여기서 두 점이 붙었다. 이렇게 동일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0, 2파이. 여기 0, 2파이가 예,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에서 뭐에 이와 같이 원이 된다. 아, 좀 직관적으로 와닿나요? 그래서 0, 2파이의 두 끝점을 동일화해서 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 지난번에 우리 호메오몰피즘 얘기했죠? 뭐만 안 하면 돼요?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휘거나 느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번은 동일시에서는 자르진 않지만 붙일 수 있다. 두 점을, 요 두 점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동일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동일화 공간은 예, 아까 얘기한 여기 X에다가 이거 해준 거하고 같은 거다. 예, 이퀴버런스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집합하고 같은 거다. 아까 여기 있었죠? 이 집합. 이 집합. 예, 이 집합과 예, 여기 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 집합과 이 원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직관적인 이제 접근인데, 자, 한 번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R제곱의 부분 공간 0, 1 곱하기 0, 1. 예, 이거죠. 예, X축, Y축이 있을 때 0에서 1까지, 또 0에서 1까지. 예, 이거죠. 이거. 아, 가만있어. 이거예요. 이거 있을 때 어떻게 동일화하냐 하면 0y와 1y. 예, 0y 이런 점이죠. y를 지나는 점. 1y는 x 좌표가 1이고 y가 y인 점. 예, 이 두 점을 0y와 1y가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고 뭐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동일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선하고 붙이는 거죠. 예, 붙이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을 이쪽하고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붙이면 예, 여하튼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원통 모양을 얻을 수 있나요? 물론 이거는 뭐 이제 느리거나 줄이는 과정도 좀 있는 거죠. 이쪽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붙이면 이런 원통 모양이 나온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동일시가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0, 1 곱하기 0, 1 이와 같은 스퀘어를 이쪽 선분과 동일시하면 원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이렇게 붙였죠. 이번은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붙이면 어떻게 되나? 즉, 이 점이 되고, 예. 이 점을 이거랑 붙이고,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이쪽으로 가도록 붙이는 거예요. 예. 화살표를 거꾸로 썼네. 이쪽부터 하죠. 자, 이 점이 이 점하고 붙고, 세모가 여기 세모 중간이 붙고, 여기 네모가 네모하고 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 점과 붙이고, 이 점은 이 점과 붙이고, 이 점은 이 점과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꼬아서 붙이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길다라 이거 지금 뭐 사각형인데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다랗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데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쪽으로 길다랗게 만드는 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점을 이 점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이 점과 붙이고요. 이 점은 이 점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쪽을 꼬아서 이쪽에 갖다 붙이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비우스 띠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좀 늘어져 있다고 해서 그걸 붙이면 메비우스 띠가 나와요. 그래서 붙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붙이면 원통, 이쪽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뒤집어서 붙이면 메비우스띠,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그 다음 5.88 보죠. 자, 0, 1 곱하기 0, 1을 붙이는데 0y와 1y, 예, 여기 0y 이거와 1y, 예,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걸로 붙이고, 예, 이렇게 붙이고 같은 이퀴벌런트하다고 보고 x0와 x1,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도 이쪽을 이쪽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붙이면 아까 뭐가 나왔나요? 이걸 이렇게 붙이면 원통이 나왔죠? 예, 이걸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원통이 나왔는데 그 원통의, 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이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점이 돼서 원통이 나왔어요. 원통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쪽을 이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예,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서도 이렇게 가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원통을 좀 길쭉하게 늘려서, 예, 쭉 늘려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여하튼 도너츠 모양, 이런 걸 토러스라 그래요. 토러스, 원환면, 토러스, 네, 토러스라 그러는데, 예, 이와 같은 토러스, 원환면이 얻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붙였죠? 이쪽으로 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이쪽으로 붙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이쪽으로 붙이고, 그죠?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과 붙이고, 또 이쪽, 두 개 쓸까요?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과 붙이고, 같은 방향으로 붙인 거죠. 아까 하나만 붙일 때 같은 방향 붙이면 원통이 나왔는데 다른 방향으로 붙이면 메비우스띠가 나왔죠. 이번은 두 개를 붙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붙이면 토러스가 나왔는데 하나는 붙이고 나머지 하나는 방향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는 똑같이 했죠. 0y와 1y, 즉 이쪽과 이쪽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x0를 1-x1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는 붙였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붙였고요.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가도록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가도록 방향을 바꿔서. 이게 붙일 수 있느냐? 예, 조금 이렇게 느리면 붙일 수가 있어요. 느리면 실제로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게 클라인병이라 그래서, 예, 굉장히 유명한 병이 있죠. 이 클라인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는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상상 속의 병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병이 있어요. 예, 여러분 수학과에 가면 이게 샘플이 있는데 이 뭐 병 하나 샘플이 뭐 우리 그때 당시 구입할 때 병 하나가 벌써 한 20년 전인데 한 6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예, 그때 당시 뭐 만들기도 힘들고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비싼, 예, 그런 모델이 있는데 실제 상상의 병이 아니에요. 이게 뭐 가끔 어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이게 상상의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상의 병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예, 병이에요. 그래서 클라인병의 특징이 뭐냐? 뭐, 예, 토폴로지 시간에 배우는 건데, 예, 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 뭐 특수한 뭐 그런 이그젠플이 돼요. 클라인병을 얻을 수 있다. 예제 5.90을 보죠. x를 자연수의 집합이라 그러고 보통 위상에 부분 위상을 주면 지난번에 해봤죠. 이산 위상 공간이 되죠. 예, 이 실수 수직선상에 자연수들만 1, 2, 3, 예,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실수의 부분 이상을 주면 1이라는 집합,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죠. 2라는 집합도.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오픈 인터벌과 자연수의 집합과 인터섹션 해주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집합에서 열린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열린 집합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중에 홀수만 모아놓은 집합을 C1이라 그러고요. 짝수만 모아놓은 집합을 C2라 그럽시다. 그리고 y를 C1과 C2를 모아놓은 집합이라 그러죠. 그러면 y는 x의 분할이 되죠. 왜냐하면 홀수의 집합, 짝수의 집합, 즉 파티션을 모아놓은 집합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연수에서
y로 가는데 y가 뭐냐면 C1과 C2 이걸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거는 이게 x고요. x. 이때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홀수 a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a 말고 뭐 1이 있다 하면 f1은 뭐냐? 홀수니까 홀수의 집합 C1을 대응해 주는 거예요. F1의 FN이 n이 홀수일 때는 C1, 짝수일 때는 C2. 그래서 2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C2로. 3 있으면 다시 C1. 3이 있으면 다시 C1.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 이런 함수 n을 F를 생각하죠. 그랬을 때 이 함수에 의해서 분해 공간을 만들어 보죠. 분해 공간을 만들면 뭐가 되느냐? Y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된다. Y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이 함수에 의한 분해 공간이 Y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F 인버스 C1 이게 여기 Y에 Y 이건 Y고요. Y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줄 거잖아요. 토폴로지를 줄 건데 이거의 부분 집합 Y의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C1 한 원소 집합이죠. C1 한 원소 집합, C2 한 원소 집합, 그리고 C1, C2 해준 게 Y고 공집합 이 네 개가 있죠. 그래서 C1 한 원소 집합이 여기 속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해준 게 여기 와서 열린 집합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C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해주면 C1으로 들어오는 함수값이 C1이 되는 그런 원소들이 뭐예요? 홀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홀수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거는 여기서 뭐예요? 열린 집합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 위상 공간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 인버스 C1 이 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고 하면 열린 집합. F 인버스 C2도 열린 집합. 따라서 이 집합은 여기서 열린 집합, 이 집합도 여기서 열린 집합, 그리고 당연히 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여기서 열린 집합. 따라서 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F로 만들어지는 분해 공간이 되는 이 토폴로지는 뭐가 된다? 이런 게 다 들어있다. 그게 뭐예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죠. Y, C1이란 싱글톤 셋, C2란 싱글톤 셋, 공집합. 이거 다 들어있는 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죠. 그죠? 자, 그 다음 5.91 볼까요? 동일화 공간 마찬가지 얘기인데 A-B가 K파이인 짝수, 즉 두 수의 차가 실수에서 두 수의 차가 2파이 배 되는 2파이의 배수가 되는 그럴 때 우리는 두 개를 동치 관계로 주자. A 이퀴벌런트 B다. 이렇게 주자. 그러면 이 동치 관계에서 유도되는 상공간을 구하면 원이 된다. 왜 그러냐? 자,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0, 2파이, 4파이 이런 점들이 다 A-B 해주면 짝수 파이가 되죠. 그죠? 0, 2파이, 4파이. 그럼 이 점들이 다 같은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이런 점은 또 이 옆에 있는 이런 점들하고 다 또 같은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0이라는 점을 여기다 찍고요. 찍고 나머지 쭉 이렇게 갈 때 따라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되면 여기 딱 겹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2파이부터 또 원을 그려서 4파이, 6파이 이렇게 여기 이 수직선상에 이렇게 쭉 가는 점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F라는 함수 여기 원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다 동일화되죠. 그래서 수직선을 원 주위로 감아주는 이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함수가 뭐다? 상함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능력을 좀 배양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6절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인
상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해 공간, 동일화 공간, 이와 같은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상공간에 대한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걸 직접 계산했죠. 함수의 역상을 가지고 뭐 계산했는데 6절은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상공간을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